이영준님께서요. 키알리에서 그래프의 크기가 복잡하고 방대해지면 다른 부분은 턴오프하고 원하는 서비스 패스에 대해서만도 볼 수가 있는지요? 네, 원하시는 패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확장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진님께서 사이드카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지연이 증가하지만 이스티오는 네트워크 지연을 증가 없이 사이드카의 장점을 제공하고 API 게이트웨이는 일반적으로 스포프를 발생시키지만 3스케일 API 캐스트는 스포프를 발생 없이 API 게이트웨이 장점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점은 이 아키텍처 상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단점이고요. 이 부분은 트레이드 오프 상에 이제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욱님께서요.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MS의 단점을 극복한 금융권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에러 추적을 하는 방법과 에러 발생 후 처리인 서킷 브레이커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러 추적하는 부분은 이 사이드카에 붙어있는 엔보이에 보시면 엔보이의 랭귀지가 자바나 고랭이나 뭐 이런 부분을 되어 있는데 각 랭귀지마다 스펙상에 트래싱을 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플레인한테 이제 수집 매트릭을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추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서비스 메쉬와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서비스 메쉬는 사이드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복잡성을 어떻게 가시성,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PI 게이트웨이는 그 앞에 단일 지점을 만들어 놓고 사이드카 방식이 아닌 그 단일 지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환님, 모노리스 방식에서 MSA로 전환을 빅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전략을 앞서 세션에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기존 모노리스 방식의 서비스에서 일부 서비스를 MSA 방식으로 구현해서 연동하도록 하는 방식은 어떤 이슈가 예상될까요? 이 전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슈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든 변경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DB 쪽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스탑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전환을 할 때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런, 서비스 스코프를 나누는 부분, 그 다음에 DB의 스코프를 나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성호님께서 MSA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자일한 개발 환경, 데브옵스, 통합 파이프라인과 클라우드 환경이 충족될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혹시 부족하다면 전환 시 효과가 없을까요? MSA는 결국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컨테이너화의 결정체이자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SA의 목표는 애자일한 개발 환경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데브옵스가 필요한 거고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MSA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앞에서 장표에서 잠깐 보였다시피 서비스 메시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MSA를 위한 오픈시프트가 담당하는 영역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효과적인 MSA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일규님, 한국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메쉬 이스티오의 사용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네, 레드햇의 서비스 메쉬는 오픈시프트의 번들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서 뭐 그라파나 대시보드라든지 그리고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그리고 엔보이, 그 다음에 에거 이런 MSA 환경에서 필요한 이제
추적점과 가식성을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명감님, 아까 넷플릭스 OSS 언급했던 것이 계속해서 넷플릭스 지금도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오픈소스인 건지, 뭐 이런 걸 물으셨는데. 이 부분, 예, 오픈소스 제 맞으시고요. 스프링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이제, MSA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윤성원님께서 MS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문화나 조직적인 인지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문화를 가지기 위한 초기 준비 작업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시작을 하면 기술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시피 사람이 문제인데, 기업의 안에 조직의 파워를 누가 갖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방문했었던 고객사는 DB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DB를 쪼개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오라클, 오모 벤더의 그 위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자신의 파워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문용님께서 MSA로의 여정에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술보다는 조직 문화와 목표, 그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를 했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니즈를 더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이 훨씬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고인물이 많은 죄송합니다. 사일로화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변화의 두려움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의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지, 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거시는 것이 좀 뚜렷하게 전체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종훈님께서는 MSA를 꼭 적용해야 하고 또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분야, 시스템 구조를 좀 더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일수록 MSA 전환을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ESB인데요. ESB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상용 와스 위에 ESB가 올라가고 그 위에 SOA 프로그래밍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만일에 와스 죽어버리면 그 전부 다 프로그램들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디펜던시가 강력한 그런 부분일수록 이제 MSA화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일규님은 MSA가 만능인 것처럼 얘기되는데 적용이 적절치 않은 영역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적절치 않은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MSA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일 것 같은데요.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MSA는 만능이 아니고 그리고 복잡성이 MSA의 문제점인데 별로 복잡할 게 없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냥 텍스트 몇 개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영성님, 마이크로 서비스는 결국 분산된 단위에 대한 추적, 트래킹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스티와 같은 서비스 메시하고 해당 트래픽 추적을 위한 키알리로 실제 기업에서 적용해서 사용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키알리를 쓰지 않아서 제가 앞에 금융권 사례에서도 그런 가직성을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사이드카를 달므로써 그 금융권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